어니스트 셰클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잘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남 8녀 중에 장남이에요. 근데 이제 여자들 틈에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의사가 되기를 희망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전과 모험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의사 되기를 포기하고 상선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극을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탐험하게 돼서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1940년대, 1914년대 이 당시에 영국에서 주화, 집회, 표지 모델로 제일 많이 나왔던 사람이 어니스트 셰클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힐러리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힐러리 여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어니스트 셰클턴 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어니스트 탐험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8명의 대원을 데리고 이 리더십 때문에 634일간 비상식량과 펭귄 잡아먹으면서 살아나왔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리더십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군사학, 심리학, 경제학에서 다 인용을 해서 이 사람들 그 셰클턴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래서 영국 BBC 방송에서 1999년도에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탐험가가 10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때의 셰클턴이 5번째로 선정이 됐습니다. 1번은 누군가 하면은 1492년도에 미국을 발견했던,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컬럼버스입니다. 아, 잘하십니다. 제가 이제 잘 맞히시면은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아니요, 쉽습니다. 제 대화를 같이 이렇게 사람이 많으신 줄 알았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반답인데 이게 우리 동계올림픽의 그 패럴림픽의 마스코트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뒤에 저기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드리겠고. 그래서 이 탐험가 5회인데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은 그 마르코 폴로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1200년도에 그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출발을 해서 그 동아시아를 다 거쳐서 중국 여행을 해가지고 동방견문록을 남겼던. 그다음 세 번째는 제임스 쿡이라고 항해가죠. 1760년대에 남과 북이 갈라진 섬을 뉴질랜드 섬을 하고 그 호주의 그 영역을 했던 항해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누군가 하니까 우리가 1969년도에 그 달나라를 갔던 사람이 누구죠? 달나라 갔던 사람 최초로. 네? 닐 암스트롱 맞습니다. 예, 닐 암스트롱입니다. 근데 이 닐 암스트롱이 그 네 번째 그 탐험가로다가 선정이 됐는데 유명한 그 닐 암스트롱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을 해서 78회 출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도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연관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이 어니스트 셰클턴입니다. 6번째는 누군가 하니까 남극을 최초로 점을 찍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남극의 최초로 도전해서 성공했던 사람이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라는 사람입니다. 7위는 이 스콧의 멘토와 같은 스승인 그 스콧이라는 탐험가가 되고, 7번째는 그러면 북극은 누가 제일 먼저 도달을 했습니까? 북극은 그거보다 2년 전에 미국의 피어리라고 하는 사람이 도달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탐험가 이렇게 10명이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1차 탐험을 할 때 디스커버리라고 했을 때에 그 스콧이라고 하는 자기 멘토와 같은 그
그런 사람과 탐험을 했고, 두 번째 탐험은 림 로드호를 했었고, 이것은 자작극까지 발견하는 남극의 최고 지점까지 도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탐험은 인듀리온스를 이제 그 남극 대륙 횡단하게 된 배경은 제가 다음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때는 실패를 해서 그 외들 남극의 부빙에 갇혀서 있다가 634일 만에 다 살아났던. 그 다음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4차 탐험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심장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부인한테 사망 소식을 전했더니, 우리 남편은 그쪽이 고향과 같으니까 그쪽에다 묻어달라 이래가지고 사우스 조지아 섬의 출항지에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1911년도하고 1912년도에 아문센하고 스콧하고 남극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이 세기의 대결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11년 12월 14일 날 남극점을 도달합니다. 근데 스콧은 12월 18일 날 도달을 하긴 했는데 영국 깃발은 꽂았는데 돌아오면서 전 대원이 사망을 합니다. 11명의 대원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는데 이 승부의 차이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그 에스키모 이 털 가죽 옷을 했었는데 그 스콧은 세련된 유럽의 그 방한복을 했었는데 그게 남한의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조랑말을 선택했었고 이쪽에는 허스키라고 하는 그 썰매 개를 활용했었는데 식량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조랑말은 식량으로 활용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최고의 그 주안점이 뭔가 하면은 그 남극이라는 데가 시속이 보통 30km, 40km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식량 저장소를 한 군데 묻을 때마다 스콧은 하나만 딱 묻었는데 이 아문센은 주위에 20개를 묻었어요. 그러니까 눈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쳐도 비상 식량이 있는 데는 앓을 수가 있었어요. 승부의 차이는 이래서 아문센으로 승리가 돌아가서 유럽에 아주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영웅이 됐죠. 그런데 스콧은 대영 제국의 실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가 하면은 이 지구상에 인구가 살기 시작해가지고 제국이 있었다면은 제일 첫 번째 제국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있었죠. 두 번째는 몽골 제국이 있었고, 실제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 이게 그 빅토리아 여왕이 제위하던 1367년서부터 1901년까지 64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지구상의 5대양 5대 중에 거의 3분의 1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국이 스콧이 졌기 때문에 대영 제국의 상실감을 가져와서 이때 바로 어니스트 셰클턴이 영국의 자존심을 걸고, 그럼 우리는 남극 대륙 횡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워가지고 도전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이 어니스트 셰클턴의 리더십이 왜 더 유명해졌는가 하면은 바로 인듀리온스하고 칼로포가 어니스트 셰클턴과 스탠펜슨이 이끄는데 하나는 북극이고 하나는 남극을 탐험했었는데 똑같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부빙에 갇혀서 항해가 불가했고 영하 10도에서 50도의 살인적인 추위고 식량과 보온 장비도 부족했었고, 그 다음에 이 인듀리온스는 리더십 때문에 팀워크하고 전부 다 배려하고 희생정신이 있었던 반면에 이 스탠펜슨이 이끄는 그 칼로코는 식량과 연료를 놓고 서로 양육강식의 상태의 대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1명이 황무지에서 다 전사하고 어니스트 셰클턴은 28명이 전원 살아서 돌아오는 그러한 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리더십을 보면은 성과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리더십으로 해서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리더십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현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근데 현장 위에 리더가 뭔가 하면 통장이라 한다. 통장은 뭘 얘기하니까
소통이 잘 되는 리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왜 현장을 또 잘 알았는가 하면은 스콧하고 남극을 탐험을 하다가 다 그 현장을 알았기 때문에 현장에도 잘 알았던 그러한 그 리더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기서도 나타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 지도자다 또 지휘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최고의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마라톤을 뛰면서 33km, 38km 뛸 때는 거의 멘붕 상태가 와가지고 막 극한 상황에 이렇게 그 에너지도 고갈되고 막 그 근육과 이렇게 뭉치고 힘든 상태가 올 때마다 어니스트 셰클턴을 생각합니다. 야, 그 영하 그 30도, 40도 그 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때 그러한 용기가 솟습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 셰클턴의 그런데